자, 이제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번에 순경시험에 한 문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정의, 처분, 부작위, 처분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는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개념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행정소송의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순경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먼저 행정소송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로 항고소송이 있고, 자,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민중소송이 있고, 기간소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은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동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항고소송이 뭐예요? 예, 바로 행정기관에서 한 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항고소송이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송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뭐라 그런다? 당사자 소송이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민중은요,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군중이니까요. 민중의 어떤 이익이니까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거의 민중소송은. 자, 기간소송은 뭡니까? 기간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기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간소송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간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고소송. 항고소송 있잖아요. 이 항고소송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4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순경시험에도 나왔고, 이번에 또 앞으로 계속 또 출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국외에서 기간이 됩니다. 국외에서의 기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해외에서 이제 소송 행위 추안에 있어서 그 기간을 14일에서, 해외는 14일에서 30일. 아시겠죠? 14일에서 30일. 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 소외 제기에 있어서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할 때? 예, 해외에서 할 때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많이 길지요. 그죠? 14일에서 30일. 또 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서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또 소제기에 있어서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그래서 해외에서 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길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해외에서 기간에서 요거 지금 잘못됐네요. 자, 요 5번 밑에 그 5번은 5조 간의 6조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명령 규칙, 위헌 판결 등 공고해서 교재 보시면 6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을 만약에 위반되는 것에 확정된 경우에
알겠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는 지체 없이 대법원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 그 사유를 누구한테 알린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하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 제2절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적격이 있죠. 원고 적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되겠죠. 이 소송을 함으로 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되겠고요. 피고 적격입니다. 자, 피고는 취소 소송인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 그러면 승계한 행정청이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행정청이 옳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뭐라고 한다? 피고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자,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랑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요 네 가지, 요게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않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다. 또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해당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망은요, 1항 단서의 경우 다음 각호, 그래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 듣다가 강아지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강아지예요. 지금 오늘은 촬영 장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집에서 서대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짖어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면 다행인데 혹시 들리면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제소기간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1항 있죠. 90일 이내 이거는 불변 기간이다.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변경 자체가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칙은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가 있어요. 재심 청구가 있는데 자, 1항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고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되고 요 2항 요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론 시간에도 좀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한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행정기본법의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확보,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법령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법령 특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법령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법령 등 하면은 법령, 자치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법령, 자치법규를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법령이라 하면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명령, 그렇죠? 이거는 법률이고 나머지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총리령, 부령 말고도 국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규칙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규칙도 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있고요. 감사원 규칙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훈령, 예규, 고시, 행정 규칙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령 등 했으니까 여기는 자치법규도 포함되고 법령 이렇게만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법령 특강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법령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청 읽어보시고요. 당사자는 자, 상대방이 되겠죠. 자, 제재 처분이란 요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제재 처분이란 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뭐예요?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겠지요. 또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겠지요. 그죠? 이걸 제재 처분이라고 합니다. 제재를 가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게 제재 처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상 강제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하는 사실, 요걸 하나 기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기간의 계산인데요. 자, 법령 등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법령 같으면 시행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산하는 날이, 방법이 법령 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뭐예요? 시행일이 되는 거예요. 맞죠? 공포한 날에 공포하자 하는 날, 오늘 공포하면 오늘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경우는 법령 등을 공포한 첫날 있죠? 첫날은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포한 날은 포함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행정청의 법 원칙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중경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법치 행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자, 이거는 행정작용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치니까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행정작용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또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 뭐예요? 법률을 근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법치 행정의 원칙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쳐야 되고 행정작용을 해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적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례원칙 공부했잖아요. 이런 시간에요. 비례원칙 내용은 세 가지가 있잖아.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1번이 적합성, 2번이 필요성, 3번이 상당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비례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 이것도 이 지문 자체가 우리 바로 2021년, 2022년 1월이 아니죠. 1차 시험이죠. 1차 순경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내용이 어딘지도 몰라요.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조문에 법적 근거가 다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공익, 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있어요. 서로 관계없는 것은 결부시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론 시간에 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 1절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법령 등 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법령 등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자,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또는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에 발생 전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 종결된 이런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이 뭐예요? 바로 효력 발생 전에 이 말입니다. 효력 발생 전에 완성,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명령 등에 따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분 당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행위시가 아닙니다.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법령에 따르는 거예요. 행위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효력이 있어요. 자, 취소되거나 또는 철회하거나 또 기간 경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합니다. 알겠죠?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데 무효 처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취소, 철회,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기간 경과 등은요.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하고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알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는 효력은 있고 나중에 소멸이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부가, 이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부가는요, 행정처는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예,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처는 처분 재량이 없는 경우,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억을 꼭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이 있는 경우와 재량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없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처분 후에도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처분 후에도. 처분 후에도. 자, 어떤 경우에요?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요. 법률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또 사정의 변경이 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관은 다음 갖고 요건을 적합해야 돼요. 바로 목적에 위배되어서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부관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요건에 적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위법 부당한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위법 부당한 처분 전부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래에 항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법한 처분 철회입니다. 자, 적법한 처분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위법한 처분이 아니에요. 적법한 처분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전부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된다. 법령 변경, 사정 변경으로 처분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철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상 강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배웠죠.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행정기본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행정상 강제라 하는 것은 강제 집행이 있고 적시 강제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네 가지가 있죠. 대집, 직강이에요. 집행벌인데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하죠. 직접강제, 그리고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강제 집행이에요. 그리고 적시강제가 있겠죠. 그죠? 자, 대집행이라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대집행이라 하는 것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행정청 의무자가 하해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징수하는 것. 이렇게 사실은 이 법 조문만 읽어보면 이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있지 않아요? 옥상에. 자, 뭐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철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뭡니까? 용역업체를 그죠? 시켜서 철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예요? 목적은 달성하는 거죠. 그죠? 그게 행정 대집행이다.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죠. 자, 이행강제금은요.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검정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직접강제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직접강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수단이에요. 강제집행 수단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는 뭐예요? 검정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가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그걸 강제로 자동차 같으면 강제로 뭐한다? 압류해서 공매로 처분해서 세금을 그죠?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강제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시강제는 뭐죠? 적시강제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제집행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는 게 강제집행이고 적시강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부과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긴급합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적시강제예요. 그래서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는 게 강제집행이고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게 적시강제가 됩니다. 그 차이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인권침해가 농후하다, 적시강제가 인권침해가 농후하죠. 그래서 원칙은 강제집행, 예외적으로 적시강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론에 가면은 요게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라겠죠. 자, 이행할 때가 이행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알리는 거는요 문서로 계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서로 계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서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강제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라 하는 것은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이행 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이행 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실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직접 강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 강제는 뭐예요? 자, 적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때 허용되는 게 적시 강제다. 최소한만으로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기본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